민간인 통제구역을 지나 비무장지대 남측 한계선에 위치한 최북방 군부대. 이곳도 여느 부대처럼 남은 음식물을 한데 모아서 버린다. 부대와 떨어진 외진 곳에 마련된 잔반통에 음식물을 버린다. 철조망을 벗어나면 미확인 지뢰밭이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이곳에서 군인들이 남긴 음식은 좋은 먹이가 된다. 음식을 버린 지 한 30분이 지났을까? 부대 근처에 나타난 것은 멧돼지였다. 겨울 수풀과 같은 보호색을 하고 있다. 조심조심 경계를 하며 잔반통에 접근한 후 군인들이 버린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치운다. 어느 날부터 잔반통 근처에 나타난 멧돼지들은 이제 시간까지 맞추어 나타나고 있다.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앞에 놓인 먹이를 두고도 싸울 만큼 예민해진 상태다. 이때 잔반통 주변으로 또 다른 멧돼지가 나타났다. 하지만 먼저 온 멧돼지들은 알지 못한 채 먹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걷다 서다를 반복하며 경계를 하면서 잔반통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 온 멧돼지들이 조용히 피해준다. 먹을 만큼 먹은 것인지 아니면 싸워서 다치는 것이 싫어서인지. 먼저 온 멧돼지들은 왔던 그 길을 따라 산속으로 사라진다. 야생에서만 살아온 멧돼지들. 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은 별로 없어 보인다. 군인들이 지나다녀도 꿈쩍도 않고 먹이를 먹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음식을 버리고 나서 배식 청소가 끝나면 바로 이제 나와가지고 보면은 멧돼지들이 한 10몇 마리 정도 와가지고 음식 쓰레기를 먹는데 짬을 먹는데 그냥 보면은 그 인적이 없는 이제 야밤에 주로 훨씬 많이 나타나는데 보면 신기하고 뭐 1인경 때부터 봤는데도 병장 달고 봐도 신기하고. 하지만 야생 멧돼지는 예민한 동물이다. 늘 듣던 익숙한 소리에는 반응을 하지 않지만 낯선 소리가 감지될 때는 전혀 다르다. 갑작스런 군용 차량 소리에 멧돼지들은 혼비백산 도망을 친다. 잘못 도망치면 지뢰를 밟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 먹이 활동이 절박하다는 것이다.
얼마 되지 않은 잔반을 먹으려는 멧돼지의 행렬은 계속 이어진다. 하루 3번 때를 맞추어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산속의 먹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 밖의 밥풀까지 깨끗이 먹어치운다. 어린 새끼 때문인지 처음 온 놈이어서인지 음식을 먹으면서도 주변을 계속 경계한다. 뭔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먹는 것을 중단하고 도망을 친다. 풍성한 갈퀴를 가진 3, 4년 정도 된 수컷 멧돼지였다. 그런데 지뢰를 밟은 듯 한쪽 다리 발목이 없다. 다리가 잘린 수컷은 이미 사냥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그래서 먹이 구하기가 더 힘들 것이다. 이미 무리에서도 쫓겨나 홀로 된 놈이다. 오래 굶주린 듯 먹이를 허겁지겁 먹어치운다. 이 수컷 멧돼지에게 군부대의 잔반통은 포기할 수 없는 더없이 매력적인 서식 환경이다. 저희 수색중대 입장에서는 나오는 잔반을 이렇게 야생동물들이 처리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야생동물 입장에서는 겨울철에 먹이를 구하기 힘든데 또 이렇게 저희가 주는 음식물로 이렇게 배를 채우게 되니까 또 좋고. 그래서일까? 군부대 잔반통에는 사냥 능력이 없는 어리거나 부상당한 멧돼지가 유난히 많이 찾아온다. 야생동물은 먹을 것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인간이 남긴 잔반의 의지에 야생 멧돼지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겨울은 모든 것이 얼어붙는다. 계곡의 물도 마찬가지다. 고라니 한 마리가 얼음을 핥아먹고 있다. 다른 동물에 비해 고라니는 물을 많이 마신다. 물을 찾아 계곡까지 내려왔지만 얼어 있다. 그래서 물 대신 얼음을 핥아먹고 있는 것이다. 얼음으로 수분과 무기질을 섭취한 고라니. 산속 여기저기를 둘러보지만 마땅한 먹잇감을 찾지 못한다. 고라니에게도 겨울이 힘겹기만 하다. 강원도 철원, 토교 저수지에 저녁이 찾아든다. 수만 마리의 기러기 떼가 먹이 활동을 끝내고 아침 비상만큼 힘찬 날갯짓을 하며 토교 저수지로 돌아온다. 아직 산속으로 가지 않은 독수리 위로 기러기들이 날아들고 토교 저수지에 하루가 저문다. 또다시 기러기들은 찬 얼음 위에 자리를 잡는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돌아온 기러기들의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그런데
내려앉았던 기러기들이 다시 날아오른다. 다시 자리를 잡기 위해서다. 허공을 한 바퀴 돌면 수만 마리 기러기들의 잠자리가 마련되는 만큼 넓게 자리 배치를 한다. 기러기들의 집단 군무는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다치거나 충분히 먹지 못한 새들은 동참하지 못하고 낙오한다. 비무장지대는 겨울 철새들의 대표적인 월동지다. 짝을 짓고 새끼를 낳는 번식지만큼 월동지도 중요하다. 번식의 성공 여부가 월동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월동지에서 먹이를 충분히 먹고 에너지를 비축해야 수천 킬로미터 장거리를 비행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봄이 되면 겨울 철새들은 다시 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오래도록 비무장지대가 야생동물의 낙원으로 남기 위해서는 자연 그대로의 서식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철원 평야의 하늘에 두루미가 나타났다. 시베리아에서 번식을 하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난다. 두루미는 세계적으로 1,5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6종류가 발견되고 있는데 그중 철원 평야에는 천연기념물 202호인 두루미와 203호인 제두루미가 대표적이다. 땅에 내려앉자 서로를 향해 날개짓을 한다. 두루미 특유의 몸짓이다.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중이다. 두루미는 암수 2마리가 새끼를 돌본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것도 두루미의 또 다른 특징이다. 천연기념물 203호인 제두루미도 마찬가지다. 어린 유조는 작년 봄 부화에서 데리고 온 것이다. 두루미는 한 해에 겨우 1~2마리만 번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 단위로 먹이를 먹는 제두루미의 모습은 평화롭기만 하다. 두루미는 유난히 예민한 동물이다. 먹이 활동을 할 때도 한 마리는 보초를 서듯 주변을 경계한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바로 날아가 버린다. 작은 새들에 비해 동작은 느리고
다른 맹금류에서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다. 그래서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다. 두루미의 울음소리는 주변의 위험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다. 두루미가 날아오를 때는 항상 서로 소리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닥치기 전 미리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고라니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철원 평야까지 내려왔다. 그만큼 산속에는 먹이가 없다는 뜻이다. 추위와 굶주림, 비무장지대의 겨울은 야생동물에게 힘겨운 계절이다. 기러기는 철원평야 여기저기를 옮겨다니며 먹이를 찾는다. 녹은 땅을 찾아 내려앉고 거기에서 벼 이삭 등을 찾아 먹는다. 텃세인 말똥가리도 먹이를 구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말똥가리 한 마리가 전신주에 앉아 먹이가 있는지 내려다본다. 쥐와 작은 곤충 등이 말똥가리의 주된 먹이가 된다. 먹이를 발견한 듯 바로 난다. 빠르고 민첩하다. 하지만 사냥에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먹이를 놓친 모양이다. 한참 동안을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만 먹이를 찾는 데는 실패한 듯하다. 결국 포기하고 날아간다. 비무장지대 DMZ 남방 한계선. 지난 50년간 인간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다.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철책선 앞, 고라니 한 마리가 한가로이 거닐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양자강 하구에서만 서식하는 고라니는 전 세계에서 희귀한 사슴과 동물이다. 크게 무리지어 살지 않고 먹이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좁은 비무장지대는 고라니에게 더없이 좋은 서식 환경이다. 인간의 간섭이 전혀 없는 비무장지대 안. 그곳은 고라니에게는 천국이나 다를 바 없다. 마음껏 활개를 치고 뛰어다닌다. 여기가 그 비무장지대와 인접해 있고 또 그동안 그 사람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새들의 서식 환경은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졌다고 보고요. 반대로 그 남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그 공장이라든가 그 지역의 그 새들의 서식 환경이 너무 계속 날로 악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개체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와서 두루미가 지금 한 550마리 내지 거의 600마리가 우리 철원에서 겨울을 한다 보면은 전 세계 약 4분의 1 이상이 철원에서 겨울을 한다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우리 두루미 개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드넓은 철원평야 아무 논에나 가서 먹이를 먹으면 된다. 그래서 비무장지대는 철새에게 겨울을 나기에 좋은 서식 환경이다. DMZ로 날아오는 겨울 철새들의 개체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겨울 철새들의 천국이 되고 있는 셈이다. 겨울 철새들의 집단 활동지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사냥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차나 사람이 지나가도 잠시 몸을 피할 뿐 철새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겨울 철새들의 낙원이 되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국토가 야생동물이 살기 힘든 상황.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곳은 온갖 희귀한 야생동물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가 야생동물에게는 하나의 보호막이 된 것이다. 다시 붕괴를 넣겠습니다. 자, 셋. 이들보다 힘이 안 돼. 그런데 이런 서식 환경에 최근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18일 민통선 마을 파주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한국조류협회 주관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가 시작됐다. 다른 야생동물에 비해 독수리는 겨울철 먹이 활동이 가장 어려운 조류다. 그런데 올해는 더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 조류 독감 때문이다. 각종 단체에서 실시해온 먹이주기 행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 조류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조류협회 한갑수 지회장은 이틀에 한 번 독수리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얘들이 물려 있을 때 가보면은 들어오세요. 영하의 추운 날 먹이주기 행사까지 중단되면서 탈진한 독수리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폐사한 독수리까지 뜯어먹기도 한다. 이 독수리는 탈진돼 가지고서 쓰러진 것을 얘들이 이제 죽은 것을 지금 이제 독수리가 다시 뜯어먹는 겁니다. 이제 다 뜯어먹고 날개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제 종족의 살까지 뜯어먹어야 할 만큼 먹이가 부족한 것일까? 논 한 구석에 얼어 죽은 독수리도 발견됐다.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지만 겨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논 여기저기를 둘러보던 중 갑자기 독수리 한 마리가 논 위로 낮게 날아들었다. 오랜 굶주림으로 날 기력도 없는 듯 보였다. 괜찮아. 다행히 날개는 부러지지 않은 듯하다. 탈진이 엄청 심하네요. 얘는
몸무게가 지금 얼마 안 나가요 지금. 드세요? 거의 진짜 움직임이 거의 없네요. 예. 이 마대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다 넣어놓으면 안정이 돼요. 얘 컴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대에다 담아갖고 다니는. 탈진한 독수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동공 반응은 잘 있고요. 예상대로 굶주림으로 인해 탈진된 상태였다. 네, 되오세요. 아직 의식은 있지만 독수리의 심장 박동은 현저히 낮아져 있었다. 조금 빠른데요. 이렇게 탈수혈증 있을 때는 심장 박동이 조금씩 빠르고 약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얗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금 탈수라든가 빈혈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하얗게 되는데요. 어떤 쇼크 시에도 이렇게 하얗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활발한 개체라면요, 저희들이 이렇게 만지고 쉽게 장갑을 안 끼고 만질 때 허락하지를 않거든요. 허락하지를 않는데 지금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만져도 특별한 어떤 반응이 없이. 탈진된 독수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조류협회로 옮겨졌다. 먹이를 먹이면서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좀 해야지. 못 움직이네. 얘 못 움직여요. 올해는 유난히 탈진하는 독수리들이 많다고 한다. 먹이 주기를 갑작스레 중단한 탓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 얼른 닫아줘. 독수리 같은 겨울 철새가 조류 독감을 유발하는지는 아직 명확치가 않다. 예기치 못한 질병 앞에 독수리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다.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00여 마리가 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군데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먹이주기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없었습니다. 탈진이나 폐사가. 근데 올해는 이 조류 독감 때문에 먹이주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은 양이 딸려가지고 독수리들이 지금 폐사나 탈진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철원평야 독수리 서식지. 며칠 전 던져진 젖소는 모두 독수리들이 먹어치운 상태다. 둑방과 논을 어슬렁거리며 먹이를 찾아보지만 먹을 것이 없다. 한참 예민해진 독수리들. 자신보다 한참 작은 까마귀의 먹이까지 뺏어 먹고 있다. 뚝방에 앉은 독수리들은 움직임이 거의 없다. 그나마 남은 에너지를 아끼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던 독수리. 그들이 다시 민통선 지역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불과 10여 년 전의 일이다. 먹이주기 행사 덕분이었다. 하지만 조류 독감으로 인해 그 서식 환경은 척박해지고 있다. 조류 독감과 먹이 부족,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몽골로 돌아간 독수리는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